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혹시 살면서 뒤통수 맞아본 기억 있으신가요? 누구라도 아주 조금쯤은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는 것을 듣거나 나를 속이려던 걸 발견한 경험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쯤은 한두 번 당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크게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바로 제 이혼과 관련된 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 글을 쓰게 됐어요. 본래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좀 서툴지만 저의 뒤통수 맞은 이혼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와 남편은 연인이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의 부부예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남들이 볼 때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해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 적절한 선은 지키고 크게 터치하지 않으면서 연인들이 할 일은 하는 어찌 보면 제 이상의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한 사람이 얽매이는 일이 솔직히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선을 지키는 게 저의 성향이었어요. 너무 가까이 했다가 잃고 났을 때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의 두려움을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남편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초반 저희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상의 끝에 결정했어요. 물론 저만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었고 남편도 저와 똑같이 생각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쌍방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도 애 없는 부부들이 의례 그렇듯 아이 대신 강아지를 키우며 여생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그런 저희를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런 선택을 했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걸 시댁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애를 갖지 않겠다고만 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생활은 잘 흘러갔어요. 물론 시댁만 가면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만 빼면 크게 문제없이 지냈다고 볼 수 있죠. 프리랜서인 남편은 집에서 일하며 집안일도 잘 돕고 회사원인 저는 남편보다 조금 더 돈을 잘 벌기에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과 틀어지게 된 계기는 언제나 그렇듯 시댁의 압박 아닌 압박 때문이었어요. 언제나 많은 일의 시작인 시댁방문, 그것도 명절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저희는 일부러 비싼 물건들을 준비했어요. 이날만큼은 좀 좋게 넘어가기를 바라면서요. 이때는 결혼한 지 5년째가 되는 날로 이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을 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던 때였죠. 그렇지만 시어른들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가지고 온 물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음식을 하며 푸념을 마구 하더군요. 예, 너희 진짜 이대로 애 안 가질 거야? 아무리 우리 집이 큰 집이 아니래도 애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지. 저번에 결혼한 조카 이번엔 애까지 생겼다더라. 내가 매번 축하만 해줄 수는 없잖니. 나도 이제 축하를 받고 싶은데. 그러게요. 그런데 저희가 기대에 부응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은 그뿐이었어요. 솔직히 이 말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니, 애 안 가지는 게 저만의 결정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매번 저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너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네가 문제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애가 안 생길 일이 있어? 솔직히 너네 나이면 실수로 임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너희 혹시 내외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도 저도 애 낳는 거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어서. 그리고 애도 키울 준비가 돼야 하는 거지. 갑자기 애 가진다고 해도 하는 일도 있고. 너희한테 키우라고 말 안 할 거야. 내가 다 키워줄 거고. 너희는 낳아만 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혹시 그 개 때문에 애 임신 안 되는 거 아니니? 얼마 전에 보니까 고양이한테 무슨 균이 있어서 임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너희 개 때문에 그런 거면 개 빨리 갖다 버려. 너희가 개들을 그리 애지중지하니
애가 생기려다가도 안 생기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모에게는 모든 것이 거슬리나 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집에 애를 낳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고 친정집에서는 그걸 듣고는 알겠다라고 이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더라도 아이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애를 가지지 않으려 한 건 아주 단순했어요.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이 좀 있어요.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둘이나 있거든요. 제 오빠와 몇 년 전에 태어난 아버지 조카의 아들이에요. 집안에 둘이나 백혈병이 있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남편도 애를 낳지 말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고 그렇게 저희끼리는 상의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시댁에 이런 방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국 시댁에서는 내가 원인이라는 의심으로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저를 쥐잡듯 잡고야 마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흘려듣자 흘리고 넘기자 하고 있는데 시모가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계속 애 안 낳을 거면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애도 없으니 우리라도 부양하고 살아야지. 애만 낳으면 부양이며 합가 없는 걸로 해줄게. 너만 마음 고쳐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매번 우리가 너한테 매달리도록 만들어? 그 말에 저도 완전 빡 돌았어요. 사실 저도 임신에 회의적인 것뿐이지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결혼 후 산전검사를 이미 했는데 그때 저는 정상이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대신 문제가 있는 건 오히려 남편 쪽이었어요. 정자수도 적고 정상 전자수도 적은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자연 임신을 바라기엔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시험관을 해야만 결과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시험관이 회의적이었거든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관 시술도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에 그냥 그런 곳에 매달리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없으면 부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을 테니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댁에 알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는 초반부터 시모에게 고가운 소리를 들을 때부터 남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모에게 설명을 하고 말했지만 남편은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매번 나중에 하더니 결국 5년을 미루게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에게서 합가 이야기까지 나오니 더 이상 저도 참기 어려웠어요. 애가 없으면 수발이나 들라니.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그 이야기 안 할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합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설명을 하면 어머님도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 굳이 그 이야기를 왜 해? 솔직히 그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실망할지 내가 어떤 얼굴로 다녀야 할지 몰라서 그래. 당신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5년 동안 어머님의 저런 말씀을 내가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 아니야. 다음번에 갈 때는 당신이 직접 말해. 안 그러면 진짜 내가 이야기해버릴 테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뭔데 그런 말을 귀담아 들어? 솔직히 합가 이야기도 홧김에 꺼내신 걸 거고 내가 허락하지만 않으면 합가 될 일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몰라. 어쨌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5년 동안 제정신으로 저런 말 듣는 거 나도 완전 짜증나니까. 결국 저희는 그날 싸웠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산전검사 결과지를 핸드백 안에 고이 넣어두고 다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평일에 일 끝나는 시간 맞춰서 불렀길래 찾아갔더니 시모와 시부가 아주 단호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에 관한 내용은 너희 선에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이번 해에도 너희가 임신을 안 하려고 하면 너희 친정에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의논해 볼 생각이다. 딸 가진 부모 입장이야 딸 위한 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내 아들 자식 손주 보고 싶은 게
어디 우리뿐이겠니? 사돈 어른들께 연락해서 어떻게 해서든 손 좀 만들어 달라고 말이라도 해볼 생각이다.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시부모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는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남편에게요. 결국 저는 남편의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시모의 앞에 그 결과지를 탁 얹었죠. 그게 뭔가 싶은 표정으로 보던 시모의 얼굴이 우아해하더라고요. 하긴 갑자기 들이대도 그게 뭔지 모를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에 가깝다는 것을요. 그랬더니 시모와 시부의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남편한테 두 분께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저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제가 결과지 가져와서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 이미 결혼 초에 산전검사 끝냈어요. 저는 이상 없는데 남편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 받고 남편이 시험관이나 뭐며 다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됐던 거거든요. 제 말에 시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시부는 현실을 부정했죠. 이게 진짜 우리 아들 거라고? 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자. 저는 결국 시부의 말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돌려두고 남편이 전화 받기만을 기다렸죠. 퇴근 시간 늦었는데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야? 오늘 어디 약속 있어? 느긋한 남편의 물음에 제가 답했어요. 오늘 어머님이 불러서 식사 자리 잠깐 나왔어. 어머님한테 당신이 애 안 가지는 이유 말씀드렸어. 뭐?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두 분이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잔소리 같은 건 그냥 듣고 홀리라니까.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선 건 당신도 알잖아. 두 분 부모님도 아셔야 할 때라고 생각해. 당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계속 쌓이잖아. 무슨 오해? 솔직히 그렇게 오해하도록 놔두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애를 낳지 못하는 놈이란 걸 아셔봐. 그 상심이 얼마나 클지. 결국 그 말에 시부모는 남편이 애를 갖기 힘든 놈이란 걸 깨달아 버린 거죠.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시모가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다짜고짜 그러더라고요. 엄마, 시험관으로 하면 생길 수도 있대. 노력해 볼게. 근데 안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여태까지 시도도 안 한 거야. 앞으로는 노력해 볼게. 그러니까 안 생긴다고 뭐라 하지 마. 그 말에 시부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픈 표정만 짓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그걸 왜 자기도 없는 데서 까발렸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니까요. 까발린 거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이야.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애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데 애 가지라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 아냐. 지금 여기서 너만 편한 거 모르겠어? 그러게 왜 네 선에서 못 끝내고 나한테까지 이 일이 오게 만들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그리고 최소한 미리 이야기는 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밝혀버리면 나는.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지. 당신이 이야기 안 하면 내가 할 거라고. 나는 당신이랑 싸운 뒤로 그 검사지 가방 안에 꾹꾹 넣어 다녔어. 언젠가는 말할 생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고. 당신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매번 뒷담화 앞담화 잔소리에 타겟이 되는 나는 기분이 좋았겠어? 그래도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밝히면 어떡해. 내가 받을 상처나 시선은 신경도 안 쓰지? 신경 쓰여. 신경 쓰이니까 5년 동안 아무 말 안 해줬잖아. 그러게 몰래 부모님한테만 이야기하라고 했지. 우리 엄마까지 애 낳으라고 난리 피우면 당신 우리 가족한테도 그 이야기 해야 할 뻔했다는 거 알아도 나는 최대한 당신과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 말에 남편도 그걸 이해했는지 결국은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속으로는 화가 많이 났겠지만 어쩌겠어요? 본인 비밀 지키자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남편의 이야기를 시댁에 한 뒤로 시댁에서는 저에게 임신 출산 같은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어요. 저는 편해졌고
남편은 시댁이 불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남편의 그런 면에 살짝 질려버린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와이프가 본인 때문에 매번 싫은 소리 듣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옹호해주지도 않는 걸 보니 이 남자에게 저는 이 정도뿐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살짝 삐걱거릴 때쯤 옆집에 임신한 여자가 한 명 이사 왔더라고요. 그 여자의 남편은 바쁜지 보이지 않고 임신한 몸으로 혼자 열심히 이삿짐을 챙기더라고요. 여자 혼자 살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 집이라 집안에 돈이 많나 보다 싶었죠. 아니면 남편이 돈을 잘 벌든가, 아니면 남편이 외국 출장 가서 돈만 붙여주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제 일이 아니라 상관없는데 하루는 강아지들과 산책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 여자와 딱 마주쳤어요. 그 여자도 어딘가 가려는 듯 가방도 메고 단장도 예쁘게 했더라고요. 인사를 주고받는데 우리 집 개들이 상태가 이상했어요. 한 마리는 사람들한테 으르렁거리는 애가 아닌데 으르렁거리질 않나. 한 마리는 사람들에게 치근덕대는 스타일이 아닌데 치근덕대지를 않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이사 오고 몇 주 지났을까요? 벨이 울렸어요. 아파트 현관 벨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문에서 직접 울린 벨이었죠. 현관문 카메라를 통해 보니 앞집 여자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집으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지만 임신한 산모가 설마 제게 해를 끼칠까 싶기도 해서 쉽게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집 강아지들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마리는 우르렁대며 짖고 한 마리는 아는 척 하더라고요. 하실 말이 뭔가요? 아, 혹시 저희 집 강아지들 짖는 소리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그제야 우리 집 개들 때문인가 싶어 미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젓더니 강아지를 쓰다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 강아지는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면 그다지 살갑게 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녀에게 살갑게 구니 이상한 마음이 들 수밖에요. 평소에 남편이 개들을 보니까 밖에서 이 여자랑 자주 만났나 싶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터져나왔어요. 사실은 이 집에 사는 남자분이 제 아이의 아빠예요. 저는 그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급격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온몸에 피가 확 돌더라고요. 네? 제 남편이 그쪽이 임신한 아이 아빠라고요? 설마 내연녀가 이렇게 집에 찾아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고 그 내연녀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올 줄도 몰랐으니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제 아이 아빠요. 그 사람이 조만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바빠서 그런지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 두 사람 어차피 결혼관계 지속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만 헤어져 주세요. 어차피 당신한테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긴 거라면서요. 그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이 임신한 저한테 재혼 약속해줬거든요. 당신도 임신 못하는 몸이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저 여자가 남편과 만난다는 사실이 믿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부터 시부모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아이를 만들어보자고 하고 열심히 숙제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임신한 상간녀가 나타날 줄이야. 게다가 그 여자는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저한테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남편님이 아예 나를 그런 여자로 몰아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우리 남편이랑 사귄다고요? 증거부터 보여줘요. 증거요?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요. 상간녀는 스피커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번호는 확실하게 남편의 폰번호였어요. 무슨 일이야? 별건 아니고 혹시 와이프한테 이혼 이야기 언제 꺼낼 거야? 나도 아이도 솔직히 너무 걱정되는데. 곧 이야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와이프랑 나 사이에 그렇게 큰 감정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조금만 기다려줘. 감정이 없어? 이 미친 새끼야. 어디 가서 바람을 펴서 애를 만들어? 너 진짜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나하고 애 만들자고 해놓고 다른 데서 자식을 만들어 와? 당신이 왜? 상간녀가 직접 우리 집에 와서 헤어지라고 하는데 네가 이야기 못해서 상간녀가 직접 왔대. 이게 말이나 돼? 내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상간녀 통해서 들어야겠어? 당신 바람 피는 거 알지도 못하고 있던 나한테 지금 완전 뒤통수 제대로 때린 거잖아.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오늘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 여자는 유유히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강아지들 한 번씩 쓰다듬고요. 그 여유 넘치는 모습에 어찌나 열이 받는지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다 시모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어머님, 그 사람 바람 폈어요. 상간녀가 우리 집까지 왔는데 벌써 배가 이만큼 부풀어서는. 뭐? 그게 무슨 이야기야? 그이가 바람 폈다고요. 게다가 그 여자 임신까지 시켜서 우리 옆집에 이사까지 시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저랑 아이를 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의 외침은 시모에게 와닿지 않았나 봅니다. 시모가 아주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애가 생겼어? 그거 봐라. 너랑 우리 아들 궁합이 안 좋았던 거야. 다른 여자 사이에서는 애가 잘만 생기는데 어디 누구라고? 우리 손주를 배에 품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소고기라도 사 먹여야지. 그 이야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지 새끼 소중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피고 혼내자 만든 자식을 꾸짖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남편을 혼내줄 줄 알았거든요. 자식이 빗나가면 부모가 멈춰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좋아 못 견디시더군요. 저는 시모의 모습에 악에 받쳐서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바람핀 데다가 혼외자까지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유부남을 꼬셔서 애까지 가진 거면 일부러 그런 거 확실하잖아요. 일부러든 뭐든 그런 거 난 상관없어.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애를 낳아주는 며느리가 필요하지. 상간녀든 뭐든 뭔 상관이야? 아들이 좋고 우리한테만 좋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이혼하고 재혼한다 한들 요새 그게 무슨 흠이니? 만나서 잘만 살면 되지.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그래, 나는 너랑 더는 할 말 없어. 아들하고 해결 잘 봐라. 어차피 이혼 당하겠지만. 이때까지 네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었니? 우리 아들 자식 못 가진다고 나한테 까발린 거 그것도 다 거짓말 아니니? 어디 가서 남의 것 가져와서 보여준 거 아니냐고. 이러니 내가 너를 못 믿어. 다른 여자는 임신도 잘만 하는구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결국은 그 말을 끝으로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더라고요. 허망했어요. 그래도 시부모라고 명절마다 챙기고 생일마다 챙기고 남편 꼬셔서 시험관 하자고 할 때도 시부모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 제 고생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배반하다니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가 사르르 아파오더라고요. 생리 때문에 배가 아픈가 싶어서 날짜를 살피니 세상에 생리 날짜가 2주일이나 지나가 있더라고요. 바쁜 일이 많아서 챙기지를 못했는데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얼른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그리고 바로 확인했죠. 2줄이 뜨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왜 지금 천사가 제게 왔는지 너무 불쌍하고 미안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상간녀는 옆집에서 이 아이의 형제를 임신하고 있다는 상황이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 멍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와서 캄캄한 집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런다고 내가 죄책감이라도 느낄 줄 알았으면 그건 오산이야. 나 아무렇지도 않고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도 안 들어. 당신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우리 부모님한테 검사 결과지 내밀었을 거잖아. 그거를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뒀어? 그렇다고 그게 네가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상간녀한테서 애를 봐야 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아닌데? 난 그 일로 당신한테서 마음이 떠났어. 솔직히 우리 사이에 뭐가 더 있었는데? 서로 담백하게 연애하고 친구처럼 부부하자고 한 건 너야. 그러면 이런 일도 예상은 했었어야지. 이게 왜 예상이 가능한 일인데? 결혼은 법적인 결합이라고. 당연히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고 너는 그걸 어겼어. 뭐든 간에 나는 너랑 결혼 지속할 마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자.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거 못 견디겠어.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여자가 좋아. 당신이랑 있으면 기분이 더러워. 당신이 날 고자 취급하는 게 그 열등감을 알아채지 못한 제 탓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받고 있는 심호의 따가운 질책과 간섭으로 힘들었을 뿐이죠. 저는 마지막 통보를 남편에게 날렸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나도 당신 아이 임신했어. 기분이 어때? 한꺼번에 두 아이 아빠가 되는 게? 저는 남편이 최소한 충격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임태기를 보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서 주워온 거야?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될 리 있어? 여태껏 단 한 번도 안 됐었어. 당신이 내 여친한테 얼마나 열등감 느끼는지 알 것 같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없는 사실 만들어서 있다고 하는 건 솔직히 이거 보여준 거 별로 좋은 작전 아닌 건 알지? 이것만 보면 당신이 다른 남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 말에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놔버렸어요. 집착이라기보다는 여태껏 둘이 함께한 시간들을 위해 이야기한 거였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부정하고 날 버리려고 했으니까요. 그래?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 없다는 거지? 그럼 아이 낳으면 내 호적에 넣을게. 그때 가서 딴 말 하지 마. 그럴 일 없어. 어차피 거짓말일 거고. 친자 검사하면 다 확인 가능하잖아. 내 아이일 리가 없지. 이렇게 자신하면서 왜 상간녀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짐 싸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상간녀가 옆집에 있는데 뭐하러 그 집에 있어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 다 상관없는 일이지. 이혼해. 어떤 식으로 하든 나는 변호사 만나서 내 상황에서 최대한 당신한테 가져올 건 다 가져올 거야. 어차피 당신은 유책 배우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증거? 뭐가 필요하겠어. 그 혼외자만 있으면 다른 증거야 없어도 빼박이잖아. 안 그래? 왜 내가 유책 배우자야? 그런 걸로 치면 당신이 먼저 나에 대한 비밀을 우리 부모님께 밝혔으니까 당신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지. 날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가 본데 잘 생각해. 난 당신 부모님이 애 갖는 문제로 무려 5년이나 날 괴롭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럼 넌 뭘 증명할 수 있는데?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건 네 바람이랑 상간녀, 혼외자뿐이거든? 다 필요 없고 이혼하고 당신 상간녀 애 나오면 연락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집에 가서 신세를 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혼을 하게 된 걸 알고서 부모님은 크게 놀랐지만 남편과 시댁의 행동에 무척 화가 나신 듯 했죠. 그렇게 이혼 조정에 들어가고 이혼 진행 중에 상간녀의 애가 태어났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아기 낳은 거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병원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죠. 상간녀는 아주 흔쾌히 오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이 승부에서 이미 다 이긴 것처럼 거만하게 굴면서 말이죠. 저는 시모에게 내밀었던 그때의 종이 한 장을 들고 상간녀가 있는 조리원으로 찾아갔어요. 상간녀는 잠시 저와 만나기 위해 조리원 건물 내에 있는 카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오빠 일이라면 제가 모를 일이 없는데. 자신만만하고 얼굴에 여유가 가득한 상간녀를 보니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것을 참고 저는 상간녀에게 남편 산전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당신도 이제 남편이랑 결혼할 것 같으니 보여줄게요. 제가 왜 남편 아이를 갖지 못했는지. 그 종이를 보던 상간녀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게 뭔지 아는 눈치였어요. 남편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 가지려고 저랑 산전검사했었어요. 그때 그 결과 받고 저희 애 안 가지기로 결정한 거고요. 아무래도 사람들 눈이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둘 다 아이를 갖는 걸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그쪽 가족들이 무척 좋아하죠? 그분들도 다들 아시거든요. 남편이 생식 능력이 무척 낮다는 걸요. 제 말에도 상간녀의 눈은 그 종이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종이를 쥐고 있는 손이 간간히 떨리는 걸 보니 감이 왔어요. 이 여자는 자기 자식이 누구 아들인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진짜 남편하고만 관계를 했다면 이런 종이 쪼가리 필요 없죠. 친자 검사 한 번이면 끝날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종이를 보고 놀란다는 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는 걸 거예요. 분명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폭탄을 하나 더 던졌어요. 다들 그걸 알면서도 당신이 낳은 아들이 자기 자식 손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할 필요 없겠죠. 남자가 남편뿐이면 당연히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니까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정말로 그 사람 애라고요. 당신이야말로 그 뱃속의 아이가 남편 애가 아닌 거 아니에요? 글쎄요. 남편도 그렇게 믿던데. 어차피 애 태어나고 친자검사 해보면 알게 되겠죠.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 애가 네 애다 하며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애만 나오면 되니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서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여태껏 애를 낳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정정해주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가볼게요. 저는 종이를 백에 넣고 천천히 일어나다가 마치 지금 생각난 것처럼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 의심이 무척 많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애 친자 검사부터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남편이라고 확신하시잖아요. 그쵸? 친자 확인 검사 정도야 뭐 별거 아니겠죠. 그럼 좀 가볼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뱃속의 아이가 남편이면 매달 양육비 보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이혼 진행 상황 보니까 재산 분할까지 받고 위자료까지 저한테 지급하라고 나올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어차피 상간녀 위자료 소송할 거라 둘이서 잘 벌어서 갚아줘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당신 도대체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어?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람 사라졌다고 애만 남기고 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여자한테 물어봐. 도망을 갔으면 간 이유가 있겠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여자가 도망간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야말로 잘 생각해봐. 당신 애를 임신하고 애까지 낳고 곧 있으면 당신이랑 결혼까지 하려던 여자가 왜 도망갔을까? 당신이랑 같이 있어야 상간녀 위자료도 당신이 대신 내줄 건데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제 말에 그제야 남편이 흠칫 놀라더라고요. 다 가진 여자가 도망간 데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걸 모른 채 나더러 그 여자 어디 갔냐고 묻는 남편의 멍청함에 저는 혀를 찰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남편은 허겁지겁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마 그 여자를 찾으러 갔거나 친자 검사를 하러 간 게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조정이 모두 끝나고 진정한 홀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 나간 상간녀 찾느라 정신없는 남편놈에게 문자를 보냈죠. 도망간 여친 찾느라
개 밥도 못 줄 것 같으니 강아지는 제가 데려가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강아지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남편 놈의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애를 놔두고 도망간 상간녀 때문에 남편 놈이 아이의 친자 검사를 했는데 결국 남편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생겼다며 좋다고 그 여자 집에 들여서 이것저것 해다 바친 시댁에서도 그 사실 알고 큰 충격받은 듯 그 여자 찾으려고 흥신소에 사람까지 고용해서 찾아다녔다고 해요. 열받은 시댁과 전 남편이 그 상간녀를 찾았을 때는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 여자한테 아이 돌려주면서 어디서 내 자식이라고 사기치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냐며 한 소리하고 난리가 났대요. 결국에는 상간녀는 발뺌하다가 전 남편과 시모의 매서운 공격에 결국 애를 받고야 말았고 그걸 본 동거남은 상간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는 겁이 엄청 났던 모양이에요. 제가 한 말들도 엄청 압박이 됐는지 결국은 친자 검사를 할 생각도 못하고 애를 버리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지지고 볶고 먼지 나도록 싸우든 말든 사실 저랑은 큰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너무 웃긴 거 있죠?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댁도 마찬가지로요. 저 버리고 손주 생겼다며 그 상간녀에게 갈 때는 얼마나 즐거운 기분이었을까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결국에는 자기들 눈에도 더 큰 눈물이 흘렀잖아요. 다 주는 대로 받는 법이고 받은 대로 주는 법이죠. 저는 이혼 후에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어요. 그리고 남편 놈은 남의 새끼 낳아준 상간녀 덕분에 저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돈만 내는 처지에 있었고요. 아이를 낳고 전 남편에게 연락하려다가 연락은 안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 자식, 지 자식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놈한테 아이를 보여줘서 뭐해요? 이대로 자기 자식 아니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양육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집에서 얼마나 더럽게 나올지 알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던가요? 애를 안고 쇼핑하다가 결국에는 전 남편의 시어른들과 만나고야 말았거든요. 제가 아기띠에 아이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전 시모의 얼굴이 아주 귀신같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너도 참 재주가 좋아.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애 낳아달라고 할 때는 안 들리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남자 하나 꼬셔서 애까지 낳았네? 그래, 우리 아들 물 먹이고 나니까 기분이 좋니? 죄송하지만 이혼은 전 남편이 신청한 거예요. 여자가 생겨서, 애가 생겨서요. 물론 그 애가 전 남편 애는 아니었지만 물을 먹은 건 나고 피해자는 저라는 거. 왜 아직까지 인정 못하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애를 잡았으면 애가 바람을 폈겠니? 그리고 네가 피해자야? 우리 아들이 피해자지. 그년한테도 사기당하고 너한테도 다 뜯기고.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다들 이래? 남한테 물을 필요 있어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바람 폈고 그런 여자한테 사기당했고 저랑 이혼까지 손수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그리고 재혼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꼬시고 말고 할 것도 없거든요.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시모가 무척 화난 듯이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른들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순순히 애를 데리고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죠. 그때 그 아이야? 애 아빠는 어디 있어? 여전히 이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걸 부정하는 말에 저도 기분이 싹 나빠졌어요. 애 아빠가 당신이라고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그러니까 친자 검사 한번 해봐. 이 애가 당신 자식인지 다른 남자 자식인지. 상간녀 애 검사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제 말에 남편 표정이 무척 어둡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지가 어두워봤자죠. 왜 본인이 어두워요? 어두워도 제가 어두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남편이 바람을 핀 데다가
옆집에 상간녀 이사까지 시키고 상간녀 임신까지 시킨 다음에 저와 이혼하자며 난리친 전 남편을 둔 제가 어두워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전 남편도 시모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에게 다 맡겼어요. 결과가 나오면 남편에게 한 방 먹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전 남편이 제가 머무는 친정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전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같이 왔더군요. 검사 결과 나왔나 보네? 어때? 다른 남자아이래? 미안해. 나 진짜로 당신이 내 아이 임신한 줄 몰랐어. 설마 시험관 한 번으로 임신이 될 줄은. 그래, 며느라가. 우리는 진짜로 그때 임신이 안 되는 줄 알고 네가 임신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세요? 그런데 어쩌죠? 이미 저희는 이혼했고 저는 아이 남겨줄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니? 애 아빠는 엄연히 우리 아들이야. 내 손주고. 다른 건 속여도 핏줄은 못 속인다지 않니? 우리가 다 잘못했어. 반성하고 있으니까 아이랑 같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래,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혼하면 힘든 일밖에 없어. 둘이 하던 일도 혼자 해야 하고. 나는 당신 도와서 진짜 애도 잘 보고 남편 노릇 잘할 자신 있어. 근데 나는 당신 못 믿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어? 그 상간녀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이미 당신한테 믿음이 다 사라졌거든. 근데 당신도 늙으니까 뻔뻔함이 생기나 봐. 그렇게 나한테 모질게 대해놓고 아예 입 싹 닫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건 진짜로 내가 잘못했어. 우리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돈독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아이가 있잖아. 응?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미안한데 우리 아이의 존재를 의심한 시점부터 너는 절대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어느 아이가 자기는 부모가 아닐 거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겠어?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을 기억 못하더라도 나는 기억을 하잖아. 당신이 아이에게 아쉬운 행동할 때마다 그게 생각날 텐데 나는 그렇게 힘들게는 못 살아. 그만 돌아가. 나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까. 저의 축객령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제발 다시 돌아오라며 소리쳤고 시모는 애만이라도 달라며 난리였죠. 여자친구가 너한테 사기치고 도망가서 집에 피해가 크다는 건 이해하는데 내가 그 빈틈 메워주러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혼자서 잘 살아봐. 또 모르지? 어디서 운명의 여자가 나타날지도. 빈틈이 1도 없는 제 말에 전 남편과 시모는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섰어요. 그 꼴을 보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야 속 끓이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고요. 그렇게 전 남편 시댁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요. 전 남편이 낯짝 두껍게 애 생일이나 어린이날 연락하면 한 방 더 먹여줄 생각이었지만 그러지 않더군요. 어떡하죠? 글을 쓰다 보니 다시 열이 오르네요. 그때가 생각나서겠죠? 어린아이 육아에 정신없어서 여태껏 잊고 지냈지만 쉽게 잊혀질 기억은 아니니까요. 제가 이혼하면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전 남편도 상간녀에게 뒤통수 맞고 상간녀도 전 남편과 시모에게 뒤통수 맞은 서로가 서로에게 한 방씩 먹인 그런 사연이에요. 그래도 전 남편과 상간녀가 아주 지독하게 불행해져서 저도 사연을 작성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만약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면 절대로 사연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보니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둘 다 피눈물 잘 흘리고 있는 것을 보니 속이 후련한 것 같기도 해요.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이혼 사연글 보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좀 날릴 수 있으셨길 바래요. 사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은 벌을 받았으니까요.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속 시원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